안녕하십니까. 건강부동산TV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7월 세 번째 주 주간아파트 가격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자료가 이제 한국감정원에서 매주 발표하는 주간아파트 가격 동향 자료인데, 전반적으로 보면 매매 가격은 0.12% 상승을 했고, 전세 가격은 0.14% 이제 상승을 했습니다. 매매가격 지수 변동률은 지난주보다 조금 이제 소폭 하락을 했고, 전세가격 지수 변동률은 지난주는 이제 동일하게 유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감정원에서는 코멘트를 다른 게, 근본 조사 기간은 7월 14일부터 7월 20일까지이며, 7월 22일에 발표된 2020년 세법 개정안의 영향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시끄러운 이제 국회의사당 세종시 이전에 대한 이슈도 아직은 지금 반영 안 된 수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간아파트 매매가격 동향에 대한 전국과 이제 시도별 상황으로 보면 지난주 대비 상승폭이 축소됐어요. 수도권 및 이제 서울은 상승폭이 축소가 됐고, 지방도 상승폭이 지금 축소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시도별로 살펴보면 세종시가 이번 주에도 1등입니다. 상승률 1등. 0.97%. 충남이 0.24%. 대전이 조금 회복을 해서 0.20%. 경기가 0.19%. 울산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0.18%. 대구가 0.13%. 서울이 0.06%.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제주는 지속적으로 이제 하락해서 0.05%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엔 전국 지도를 보고 이제 매매가격 지수 변동량을 살펴보면 세종이 지금 지속적으로 상승폭이 높은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0.97%. 그리고 울산도 0.18%, 대전이 0.20%, 경기가 이제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경남 같은 경우도 0.11%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이번 6월 17일 대책, 7월 10일 부동산 대책에 가장 큰 타격을 받은 지역이 청주를 포함한 충청북도 지역이에요. 확실히 실수요자가 이제 받쳐주지 못하다 보니까 급격하게 지금 상승폭이 축소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이번에 서울 수도권의 매매가격 상승률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이 지난주보다 이제 소폭 축소를 해서 0.06% 상승을 했고, 그 내용을 보시면 이제 6월 17일 대책 시행 및 7월 10일 보완 대책 발표 등으로 전체적으로 이제 매수 문의가 감소하고 관망세가 나타났으며 서울 전 지역에서 상승폭이 이제 축소된다. 이런 내용인데, 근데 이 수치랑 좀 배치되는 부분이 일부 강남 이제 아파트, 그리고 서울 전역에 있는 신축 아파트, 일부 지역 아파트들은 지금 굉장히 많은 상승을 지금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 부분은 이 평균 수치에 반영이 안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강북상을 보시면 마포구가 도화동, 신공덕동, 역세권 위주로 상승을 해서 0.09% 상승을 했고, 은평구가 서부선호제가 있는 응암동, 불광동 위주로 상승해서 0.08% 상승을 했고, 용산구는 이천동, 신계동 위주로 상승해서 0.08% 상승을 했고, 도봉구, 노원구는 이제 중저가 단지 위주로 상승을 해서 0.09%, 0.08% 상승을 했는데, 지난주 대비 상승폭은 지금 축소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이번에 이제 강남 상황을 보면, 이 송파구는 방이동, 문정동 위주로 상승해서 0.06% 상승을 했고, 강남구는 개포동, 수서동 위주로 상승을 해서 0.06%, 서초구는 이제 반포동 인기단지 위주로 상승을 해서 0.06%, 이 강동구 같은 경우는 이제 고덕동, 둔촌동, 암사동 위주로 상승을 했는데, 이 재산세도 이제 보유세가 이제 상승이 되고, 지금 과열 우려 지역 이제 현장 당속 등을 했어요. 그런 영향으로 매수세가 감소하면서 상승폭은 지금 축소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강동은 0.04% 상승을 했고, 금천구 같은 경우는 이제 가산동, 시흥동 위주로 상승했는데, 역시 상승폭은 지금 축소되고 0.05%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엔 인천과 경기 지역의 매매가격 변동률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부동산 조치로 가장 많은 영향을 받은 지역이 이 충북 쪽이랑 인천 지역 같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인천 지역은 0.05% 이제 상승을 했고, 경기 지역 같은 경우는 편차가 좀 생기는 것 같아요. 하남시 같은 경우 정주 여건 양호한 이제 미사, 위례 신도시 신축 위주로 상승해서 0.49% 상승해서 꾸준히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광명시는 이제 정비사업 기대감이 있는 철산동, 하안동 위주로 상승을 해서 0.43% 상승을 했고, 김포시는 상대적으로 가격대 낮은 단지 위주로 상승을 해서 0.31%, 구리시 같은 경우도 0.3% 상승을 했는데, 이 수원이랑 시흥이랑 안산시 같은 경우는 상승세가 축소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수원이 0.14%, 시흥이 0.05%, 안산이 0.03%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오대광역시랑 세종 이제 매매가격 변동률을 살펴보면 대전 같은 경우가 지난주보다 소폭 상승을 했어요. 전반적으로 0.2% 상승을 했고, 이 유성구 같은 경우에 정주 여건 양호한 이제 관평동, 전민동, 하기동 위주로 상승을 해서 0.26% 상승을 했고, 서구는 관저동, 도안동 등 이제 대단지, 또 그리고 저평가된 단지 위주로 상승을 해서 0.23%, 동구 같은 경우는 0.1% 상승을 했고, 중구 같은 경우도 0.17% 상승을 했고, 대덕구 같은 경우는 재건축 영향이 있는 읍내동, 신대동 위주로 상승을 해서 0.18%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울산 같은 경우도 꾸준히 상승을 하죠. 0.18%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세종시가 이번 주에도 전국 상승률 1위예요. 0.97% 이제 상승을 했는데, 세종시가 이제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이유가 이제 행정수도 이제 완성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이 되고, BRT 노선이 이제 추가가 돼서 교통망이 또 확충이 되고,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는데, 특히 고운동, 아름동, 종춘동 같은 그동안 저평가됐던 지역 아파트가 굉장히 상승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한솔동, 촌마을도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엔 8개 도의 매매가격 변동률 상향을 한번 살펴보면, 이 충남이랑 강원 같은 경우가 상승폭이 지금 확대되고 있어요. 충남이 지난주에서 1등이고 0.24%, 강원이 0.12%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중북 같은 경우는 상승폭이 지금 축소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이 충남 상황을 보면, 충남의 이제 전반적인 상황을 보면 공주시가 많이 상승을 했어요. 0.96%, 충남 계룡시가 0.66%, 천안시 서북구가 0.33%, 홍성군 당진시 같은 경우도 상승을 했고, 천안시 동남구 같은 경우도 0.18% 상승을 했어요. 아산시, 논산시, 예산군 전반적으로 지금 충남이 상승폭이 지금 확대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주간 아파트 전세 가격 동향을 살펴보면, 이 전국적으로 지난주 상승폭으로 이제 유지를 했는데, 수도권 같은 경우는 상승폭이 지금 동일하고, 서울은 상승폭이 축소가 됐고, 지방은 상승폭이 지금 확대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시도별로 살펴보면 전세가격 변동률도 세종이 1등이에요. 0.99%. 울산도 꾸준히 상승해서 0.54% 상승을 했고, 대전 지역도 조금 회복을 해서 0.35% 상승을 했고, 경기가 0.2%, 충남, 충북, 서울, 경남, 인천, 강원 등이 좀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제주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에 서울과 수도권의 전세가격 변동률을 살펴보면, 서울 같은 경우 지난주보다 소폭 이제 상승폭이 축소가 됐는데 0.12%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임대차 관련 이제 법안 추진과 매매 시장이 이제 불안하니까 그 영향을 보이는 가운데, 주거나 교육, 교통환경 양호하거나 정비사업 이주 수요가 있는 지역 위주로 상승세가 지속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강남이랑 일부 지역은 이 수치 이상으로 급격하게 지금 전세가가 급등을 해서 부동산 시장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서울 일부 지역의 전세가 급등 현상입니다.
강북의 상황을 보면 마포구가 직주 근접 수요가 있는 공덕동, 신공덕동 이렇게 이제 역세권 단지 위주로 상승해서 0.20% 상승을 했고, 성동구는 왕십리 뉴타운 신축 위주로 상승을 해서 0.16%, 용산구가 0.14% 상승을 했고, 성북구가 0.12% 상승을 했어요. 이번에 강남 상황을 보면 강남 4구 같은 경우에 이제 강동구는 신축 수요 있는 고덕동, 광일동 위주로 상승을 해서 0.28% 상승을 했고, 송파구는 잠실동, 문정동, 송파동 위주로 상승을 해서 0.23%. 강남구는 이제 교육환경이 양호한 대치동, 역삼동 위주로 상승을 해서 0.20% 상승을 했고, 서초구는 이제 잠원동, 반포동, 서초동 인기단지 위주로 상승해서 0.18%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강남 4구 이외에 이제 동작구 같은 경우는 흑석동, 사당동 역세권 위주로 상승해서 0.13%, 금천구가 0.06% 상승을 했고, 양천구 같은 경우는 이제 구축 위주로 이제 매물이 증가하면서 상승폭이 축소가 됐는데 0.03%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인천과 경기 지역이 전세가격 변동률을 살펴보면 인천이 지난주보다 소폭 상승을 해서 0.07% 상승을 했어요. 특히 부평구 같은 경우가 이제 교통, 개발 호재 영향이 있는 부평동, 삼산동 위주로 상승해서 0.14% 상승을 했고, 서구나 미추홀구 같은 경우도 상승을 했고, 계양구 같은 경우는 이제 보합으로 전환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경기 지역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지금 하남시가 상승을 해서 이번 주도 0.88% 상승을 했는데, 3기 신도시 이제 청약 대기 수요가 많고 교통호재 영향으로 꾸준하게 상승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수원 건성구도 0.59% 상승을 했고, 화성시 같은 경우도 동탄 신도시 신축단지 위주로 상승을 해서 0.47% 상승을 했고, 반면에 안산시가 0.03%, 시흥시가 0.02%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매매시장 위축이 되고 신규 입주 물량 영향으로 하락으로 이제 전환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오대광역시랑 세종의 전세가격 변동률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대전 지역부터 살펴보면 지난주보다 상승폭이 좀 상승을 했고, 특히 유성구 같은 경우가 상승을 많이 해서 0.40% 상승을 했어요. 대전 전반적으로는 0.35% 상승을 했고, 동구 같은 경우가 0.27%, 중구 같은 경우도 0.35% 상승을 했고, 서구가 0.36%, 대덕구가 0.25%. 지금 현장에서는 지금 전세 물건이 없기 때문에 이 전세 가격 변동률은 대전 같은 경우도 지속적으로 상승할 확률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울산 같은 경우가 0.54% 상승을 했고, 남구 같은 경우는 1.05% 많이 상승을 했죠. 정비사업 이주 수요가 많아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부산이 이제 0.04%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세종시 같은 경우는 이 전세가 상승률도 0.99% 상승을 해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충남대 병원이 개원을 하고, BRT 이제 보전호선이 추진이 되고, 이런 기반시설 확충 기대감이 있고, 또 세름동, 보람동 등 주요 단지 위주로 꾸준하게 지금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이번에는 8개 도의 전세가격 변동률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충남, 충북, 경남 같은 경우 전반적으로 상승폭이 좀 축소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충남 같은 경우도 0.18% 상승을 했고, 그러니까 상승률 1위 이제 충남 상황을 구체적으로 보면 계룡시 같은 경우가 0.63% 상승을 했고, 충남 홍성군이 0.45% 상승을 했고, 천안시 동남구가 0.29%. 전반적으로 충남 지역이 상승폭은 이제 축소가 됐는데 그래도 꾸준하게 지금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요즘에 이제 대한민국에서 가장 시끄러웠던 부분이 이제 부동산 부분이죠. 6월 17일 대책이 나오고 7월 10일 보완 대책이 나와도 아파트 가격이 이제 꺾이지를 않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공급을 늘려야 된다 해가지고 또 그린벨트를 해제하네. 그러다가 또 해제를 안 하는 걸로 또 정리가 되고, 뭐 태릉 골프장에 아파트를 짓겠다. 어디에 짓겠다. 뭐 도심 고밀도로 개발을 하겠다.
용적률을 상향 조정을 하겠다. 그런 얘기로 시끄럽다가 그러다가 이제 갑자기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국회, 청와대, 정부 모두 세종시로 이전해야 된다. 이런 이슈를 던지면서 이 부분이 지금 가장 시끄럽고 언론에도 이 내용들이 이렇게 보도가 많이 되고 있어요. 이 부분을 살펴보면 여당 같은 경우는 대선 전까지 행정수도 이전 법안을 만든다. 그랬더니 야당에서는 세종 집값만 올랐다. 그리고 주호영 원내대표 같은 경우 행정수도 이전은 위헌성을 먼저 해결해야 된다. 위헌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위헌성을 먼저 이제 해결해야 된다. 이런 말을 또 하고 있고. 경실련 같은 경우는 행정수도 이전 논의, 부동산 실책을 면피하기 위해서 이슈한 거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여론조사한 내용도 공표가 됐는데 청와대랑 국회 세종시 이전 찬성이 53.9%, 반대가 34.3%, 특히 20대가 66.6% 찬성을 했고 30대가 60.4% 이제 찬성하는 여론조사 결과도 나왔어요. 이렇게 여론조사를 단편적으로 해서 나온 그 결과를 가지고 찬성표가 이렇게 많기 때문에 지금 정부 여당에서는 굉장히 이제 이슈화를 많이 시키고 있어요. 근데 행정수도 이전 논의가 이제 부상을 했는데 전문가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일반적으로 서울 집값 잡기 힘들 것이다. 이런 반응도 또 나오고. 또 국회 청와대 이전 한마디에 세종시 아파트 매물이 쏙 들어갔다. 실질적으로 세종시 같은 경우 지속적으로 지금 매매가격 상승률이 1위를 기록하는 지역이었는데 이 국회에서 딱 이전에 대한 이슈가 불을 질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내용을 보면 세종 집값 오르면 행정수도 또 이전할 건가? 세종 집값이 들썩거린다. 하여튼 이게 국회 세종시 이전 이슈가 굉장히 지금 시끄러운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이 지도가 그 국회의사당 예비 후보지로 이제 선정됐던 5개 후보지 지도예요. 이 후보지의 이제 위치를 보시면 정부 이제 세종청사고요, 이쪽에. 국무조정실도 있고 세종 호수공원 바로 옆에 있는 유휴부지예요, 지금. 이 5개 후보지 중에 A 후보지, B 후보지, C 후보지, 이 3개 후보지로 이제 함축이 됐었고, 그 중에서 가장 적합한 후보지로는 이 3개 후보지 중에 50만 평방미터 정도 되는 크기의 이 B 후보지가 가장 적합한 후보지로 거론이 되고 있는 상태였어요. 세종시는 현재 정부청사 옆쪽에 이렇게 이제 청와대 이전할 부지도 있고 국회의사당을 이전할 유휴부지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국회를 이전해야 되겠다. 그럼 이 후보지 중에서 다시 선정 작업을 거쳐서 한 군데에 건설하고 이전하면 돼요. 그런데 지금 국회의사당 이전 문제가 큰 이슈가 됐는데 그게 어떤 식으로 합의가 되고 어떤 식으로 실현이 될지 아직은 장담을 못하는 상황이고, 이게 이제 부동산 문제를 회피하기 위한 이슈 작업인지 아니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작업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간에 설왕설래가 있지만 현재 이제 국회의사당 이전 이슈로 가장 혜택을 받는 지역이 어쨌든 간에 세종시입니다. 이 이슈만으로도 세종시는 혜택을 볼 거고, 실질적으로 국회의사당이 이제 이전하게 되면 더 많은 혜택을 볼 거죠. 넓게 보면 인근의 대전시까지 이 국회의사당 이슈에 대해서 많은 혜택을 볼 상황입니다, 지금. 어쨌든 국회의사당 지금 이전 이슈는 이 세종시에 불을 붙였어요. 이 그래프는 이제 대전하고 세종의 주간 아파트 변동률 이제 그래프입니다. 2019년 6월 세 번째 주부터 오늘 발표한 7월 세 번째 주 변동률을 그래프로 표시한 건데, 이 세종시의 이제 주간 아파트 변동률을 보면 2019년 이제 11월 말쯤까지는 마이너스 상태였어요. 그러다가 이제 11월 말쯤부터
이제 플러스로 변동률을 보이다가 2월 세 번째 주에 1.41% 상승을 했어요. 2000년대 1월, 2월부터 이렇게 상승을 한 게 대전 지역이 총선 전에 규제 지역으로 이제 묶이는 게 어느 정도 예상이 됐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이제 세종으로 다시 이제 몰려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1.41% 상승을 하다가 3월, 4월 이렇게 주춤을 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5월 세 번째 주부터 다시 상승을 해서 6월 네 번째 주에는 1.55% 상승을 하면서 전국 상승률이 이제 1위 모습을 보이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꾸준히 상승을 해서 7월 첫 번째 주에는 2.06% 지금 상승을 했고, 7월 두 번째 주는 1.46% 상승을 했고, 7월 세 번째 주는 0.97%. 주간 아파트 변동률이 전국 상승률 1위예요, 지금 세종이. 이렇게 아파트 가격이 전국 상승률 1위를 기록하면서 상승폭이 상당히 많은 게 지금 세종시였는데, 여기에 지금 국회의사당 이전이라는 이슈가 플러스가 되면서 이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올라갈 확률이 굉장히 커졌어요. 이 대전 지역의 주간 변동률도 살펴보면 6월 세 번째 주에 0.85%까지 이제 상승을 했죠. 총선 전후에 규제 지역으로 지정이 안 되면서 지속적으로 이제 상승을 했었어요. 그러다 규제 지역으로 6월 17일에 이제 지정이 되면서 대전 지역은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는데 이번 주부터 조금 상승하는 또 모습을 보이고 있어 0.2% 이제 상승을 했어요. 이 국회의사당 이제 이슈 문제는 세종시가 이제 가장 영향을 받지만 인근에 있는 대전시까지 장기적으로 같이 영향을 받을 확률이 커요. 이 세종이랑 대전에 1월 1일부터 7월 세 번째 주까지 2019년도, 2020년도 주간 아파트 이제 누계 변동률을 한번 살펴보면 세종시 같은 경우 2019년은 마이너스 3.39%였어요. 근데 지금 2020년도에 21.36%가 상승하고 있는 중이었는데 국회의사당 이슈 문제로 해가지고 이 상승폭이 더 확대될 개연성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대전 같은 경우 2019년에 1.39% 상승을 하다가 2020년에는 9.86% 상승을 했는데 6월 17일 부동산 대책 이후에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는데 세종시와 연계해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일 확률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전반적으로 이제 부동산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이제 부동산 대책에 대한 여러 가지 방안을 지금 만들고 있는 중인데 갑자기 이제 국회의사당 이슈 문제까지 이제 생겨가지고 굉장히 혼란스러운 와중인데 어쨌든 국회의사당이 세종시로 이전을 하든 아니면 또 논의 과정 중에 취소가 되든 세종시 아파트는 상승할 확률이 굉장히 이제 커졌어요. 지금 정부에서 이제 부동산 공급 대책을 세우고 있고 그걸 조만간에 이제 발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모든 부분이 좋은 의도가 있어도 부작용이 있어요. 서울 강남 아파트를 잡겠다고 국회의사당을 또 세종시로 옮긴다고 하니까 이 세종시가 이렇게 오르고 있는 상태에서 기름을 부은 거나 마찬가지니까 여기서 또 부작용이 나올 수가 있어요. 부동산 공급 대책도 아무리 대책을 잘 수립을 하더라도 부작용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 반드시 있을 겁니다. 그런 부작용이 나오더라도 근본적으로 아파트 공급 대책이 마련이 되면 1, 2년 뒤에는 해결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이제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이렇게 단편적인 대책들만 이슈가 되면은 결코 해결되기가 힘들 겁니다. 이번에는 정부에서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꼼꼼하게 체크를 해서 부동산 시장을 근본적으로 안정시킬 수 있는 그 공급 대책을 마련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앞으로도 좋은 내용 알려드리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